그 여성이 이제 이혼할 수 있는 날만 이혼만 기다리고 있다. 이혼을 목표로 결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서 사실 국적 취득이 가능한 결혼을 통한 국적 취득이 가능한 날이 도과하자마자 바로 이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전초. 저는 연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농어촌 그 총각들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그 농어촌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네, 국제 결혼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제 이게 논란이 많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 또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해서 많이 비판을 받고 사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게 일부 지자체에서는 뭐 그 지자체 자체의 인구 소멸 위기감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피해를 보는 이런 남성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정부의 그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이제 시행되는 사업인데 어떤 세금이 낭비되는 이런 면들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최근에 이제 베트남 언론에서 그런 관련된 뉴스가 났다고 했죠. 연 변호사님도 혹시 그 뉴스 보셨어요? 그 뉴스 너무 씁쓸했어요, 사실. 그렇죠. 그 여성이 이제 이혼할 수 있는 날만 이혼만 기다리고 있다. 이혼을 목표로 결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서 사실 국적 취득이 가능한 결혼을 통한 국적 취득이 가능한 날이 도과하자마자 바로 이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이제 인터뷰를 베트남 방송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예전부터 이런 국제 결혼, 이런 식의 국제 결혼이 매매혼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네. 이거 사실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약간 되게 어렸을 때 할 때인데 약간 되게 축하하고 막 농촌 총각, 농촌 노총각 장가 보내 막 이렇게 되게 큰 축제처럼 막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근데 이런 부작용을 전혀 우려하지 않았고 지금 몇십 년째 이런 게 흘러와서 벌써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국제 결혼을 했던 남성들이 또는 여성들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 있었는데 그렇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이게 결국 국제 뉴스가 되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정말 이제 속상하죠. 이거를 항상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뭐 농어촌 총각들 장가 보내기 위해서 이 매매혼 형태로 이루어진 이 국제 결혼에 대해서 사실 여성들에게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갔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런 이제 국제 결혼을 해서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잘 적응해서 살도록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결국 이제 2세들도 그렇죠. 이제 한국 문화를 더 잘 접하게 해주고 뭐 차별 안 받고 그렇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경제적 어려움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이제 시행이 되어 왔는데, 여기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아빠들, 남성들의 삶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이 사람들은 그냥 정말 이렇게 무대 뒤에 있는 사람들처럼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와서 살다 보니 정말 문화적으로 차이도 있고 정말 안 맞아서 못 살겠더라,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계획 결혼이라는 거예요. 완전 계획을 하고 나는 한국 국적을 따기 위해서 혹은 한국인 여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결혼이란 것을 이용하는 계획 결혼으로 한국 남성들을 택해서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게 극소수라고 하더라도 이런 결혼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망라되지 못했었다는 점에 대한 반성을 지금쯤은 한번 하고, 좀 국가 정책으로 약간 지원했던 것에 대한 사과도 좀 있고, 그렇죠. 빨리 이런 정책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일몰 시키고, 그렇죠.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어,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고, 그 문제점들의 대부분은 매매혼이라는 그런 여성단체들의 반발, 뭐 이런 것들, 이제 비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거의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에서 했던 사업이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다 없어지고 이제 소수 지자체가 남아서 이 사업을 뭐 지역의 특성상 우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속을 하고 수요가 있는 있다. 것 같아요. 예, 수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혼해서 사는 그 가정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 특히 이제 이렇게 이용당해서 홀로 남겨질 남성들, 한국인 남성들 그리고 아이들. 예, 아이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진지하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우리 사회의 아픔으로 그냥 남게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정말 좀 마음이 아프고 또 심각하게 이렇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여성들의 인권 부분 뭐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 문화에 적응하느라고 힘들고 때로는 폭력을 당해도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고 또 인권 뭐 모멸을 당하거나 뭐 다른 사람과 대화를 전혀 못하거나 아이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죠. 측면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측면의 문제점들이 그동안 완전히 묵과되고 있었고 네. 서로가 우리가 알지만 비밀리 그렇죠. 말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공공연하게 되어지고 있으니 빨리 해결해보자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기본 계획이라는 게 국가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이제 이 아이들을 한국의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국제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아이들이라도 한국에 잘 적응해서 정말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국의 국민으로 이제 이렇게 성장해 가도록 돕는 것은 뭐 우리 국가의 의무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모든 그 가족 구성원을 좀 더 질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좀 눈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렇게 외국 여성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이런 일을 우리의 세금으로 한다라는 게 저는 맞아.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제도가 되고 나서 네. 가장 큰 문제점이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문제점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정책과 제도가 들어오고 약간의 수요만 있으면 막 확대된다는 거. 이렇게 계속 옆으로 확대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자체에서 네. 서로 이거를 우리가 경쟁적으로. 경쟁적으로 막 갖다가 쓰거든요. 근데 우리의 세금으로. 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세금으로 경쟁적인 수요를 막 확대시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지만 세금을 내고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제 소외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모든 지자체 사람들을 통해서 지자체의 시민들을 통해서 이게 필요한 것인지 부작용으로 네.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를 당연히 세금 쓸 때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결국 시행해보고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부작용을 낳았다. 이런 뉴스를 듣는 우리가 매우 불편하다는 거죠. 매우 화가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져야 될 세금이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이용하고 악용하는 어떤 그런 제도로 변질이 되고 그렇게 악용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좀 더 명확하게 인식을 가지고 이거를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수정을 하고 이게 정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없애야죠. 빨리 없애야죠. 그리고 더불어서 뭐 좀 약간 결이 다른 말씀을 드리면 전시행정하는 이런 문화, 네. 습관, 행정가들이 해온 이런 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국제 결혼을 지원하는 제도가 확산된 게 사실 다문화 지원센터를 통해서 막 확산시키고 그게 뭐 농촌의 네, 인기 있는 네. 정책처럼 확산된 건데 이게 약간 처음에 시작될 때 전시행정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항상 그 국민들이 비판하는 게 그런 거예요. 현장의 수요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탁상 공론처럼 만들어낸 그런 행정이 결국은 전시행정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이 지방자치 제도가 시작되고 나니까 진짜 정말 또 좋아하시는 게 간판 세우고 사진 네. 찍으시고 뭘 했다고 홍보하시는 거.
그 뒤에 생기는 문제점까지 그분한테 우리는 소구해야 돼.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이렇게 지자체를 각 지역마다, 각 도마다 하는지 조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이렇게 몇 개 큰 광역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한 3부분, 4부분 뭐 이 정도로 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가 가지만 제가 제일 그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각 지역의 축제예요. 그 축제 보시면 그게 다 시 예산이 들어가고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특색 없이 여기저기 비슷한 축제들이 이제 조선에 넘쳐나는 이 남한의 죄송해요. 조선 옛날 대한민국에 넘쳐나요. 그래서 진짜 요새 그와 같은 이유로 저는 또 나왔었지만 조형물 공공미술이잖아요. 공공미술 그런 거 너무 많은 예산 사용되는 거 아니면 관공서 건물제에 너무 많은 예산 의무적으로 이렇게 넣게 돼 있잖아요. 필요 없는 곳에 공원 네. 많이 설치되는 거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전시행정의 요소로서 사실 수요나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막 확대하고 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직접 삶으로 체험해내면서 이걸 어렵게 개선해내야 된다는 것이 너무 큰 슬픔이자 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이렇게 그 베트남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하니까 약간 저희가 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이슈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런 제도들은 빨리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슈가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이걸 지원하고 있는 곳들도 그러면 방비책 없이 그냥 무조건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그쵸. 수요자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농촌 총각들도 가정을 이루는 그 기쁨을 알고 살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 삶의 질을 봐야 된다니까요. 왜 그 결혼을 시키는 것만 거기까지만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아니,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 만남 몇 회, 결혼 몇 회, 네. 이런 게 실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통해서 결혼을 얼마나 만족도가 있고 이후에 이런 것들은 전혀 자기들의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다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약간 그걸 땜빵하듯이 그거는 그 개인의 문제로 몰고 간다거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잘 되는 걸로 포장해서 덮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데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인한 부작용을 겪는 사람은 온 삶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맞아요. 그런 게 결과가 있죠. 나온다는 그렇죠. 거 우리가 기억하고 감시하고 분노하고 같이 이렇게 네.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금을 내는 또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공공기관들에서 시행하는 제도나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중앙정부의 정치 뉴스만 보지 마시고요. 특히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 관심 두셔야 될 것이 우리 지자체에 세금이 누수되는 것은 없는지 잘 보시면 뭐 이렇게 무슨 포스터 이런 거 붙여놓은 거 보시면 저런 거를 왜 하지? 이런 그렇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특히 지자체가 활성화되면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서 우리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여러분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월급 받아가지고 절반 이상 세금으로 나가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서 그 세금이 왜 그렇게 점점 늘어가는지 이렇게 세금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정책은 빨리빨리 없애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